미국 연준이 주최하는 연례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이 27일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의 조기 가시화 여부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오랜만에 상승세를 지금 보인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게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 아니었습니까? 네. 오늘 계속 사들어간 것 같은데 오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왜 다시 조금 판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뭐 해외 증시 별로 큰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오후에 이제 갑자기 3시 넘어서 갑자기 이제 매물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이유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도 역시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매도를 한 것으로 좀 보여서 그게 좀 부담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8월 6일 이후로는 지금 계속 매도거든요.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게 반도체만 안 좋게 봤다면 하이닉스도 팔아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4일째 샀어요.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는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차별 대우를 하는 거네요. 유독 좀 삼성전자만 좀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반도체보다는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계속 포지션을 줄이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는 뭐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꼭 반도체 때문은 아니다라고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뭐 원달러 환율이 좀 밀리긴 했지만 원달러 환율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뭐 1170원이 깨진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여기서 뭐 주식을 사거나 그럴 입장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가 매매하는 것 중에서 올해 8월 들어와서 제가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뭐냐면 주로 판 거는 거의 삼성전자였어요. 사실은 뭐 요새 SK하이닉스도 물론 사지만 최근까지는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외에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주식은 좀 오히려 많이 샀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확인을 잠깐 해보니까 또 의약품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사는 의약품도 많이 외국인들이 샀다. 뭐 제약바이오 쪽도 좀 많이 들어온 거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그냥 팔고 나가겠다 이거보다도 특정 기업, 특정 섹터 위주로 좀 팔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이 기업들에 대한 매도가 멈추면 한국 시장도 뭔가 반등의 실마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언제 끝나느냐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을 봐도 오늘 시장에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뭔가 하여튼 입장이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닌가 옛날과 달리.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다시 돌아온다 이런 긍정적인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건요, 다 파는 거죠. 웬만한 섹터를 그냥 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조선, 철강, 화학까지.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서 우리나라를 탈출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근데 요새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고 사실은 지난 1, 2주 동안 외국인들이 팔았던 8조 중에 그중에 거의 한 5, 6조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몰린 건 사실이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또 대들보인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또 계속 외국인 매물을 맞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엔 외국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매도를 좀 걷어들일 거냐 이거를 좀 우리가 계속해서 면밀히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뭐 환율이 워낙 오르다가 오늘 조금 환율이 떨어졌어요. 원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도 이게 상승세가 멈춘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느 정도는 일시적인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국내 증권사에도 많은 이제 환율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 보고서나 방송에 나온 얘기들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과매도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화가 그동안 이제 너무나 많이 떨어진 거죠.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원화값이 떨어진 것 같다. 떨어졌다. 요거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독 우리 한국의 원화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오른 건 맞는데 뭐 지금 의외로 뭐 어떤 분은 보고서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이 터키보다 못하냐. 그 얘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터키는 환율이 또 오히려 안정화돼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터키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경제 상황이 사실 안 좋잖아요.
또 유럽 쪽이기도 하지만 뭐 물론 어쨌든 또 최근에 보면 인도네시아라든가 동남아보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유독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의 좀 약간 과매도 상태가 아니냐. 근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에 대한 너무 일방적인 매도 이거와 더불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대. 델타. 예, 이 두 가지가 좀 겹친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엔 좀 완화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당연히 안정화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 두 개가 지금 시그널이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변이 바이러스도 여전히 확산되고 네, 확진자 계속 예. 지금 네 자릿수 계속되고 근데 있고. 이제 우리가 그러나 조금 미래를 좀 본다면 앞으로 한 달, 두 달 후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좀 나빠지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악재들은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삼전 악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계실 텐데 예. 좋은 것도 있거든요. 또 폴더블 폰 좀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는. 새로 낸 예. 그건 당연히 호재거든요. 사실은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 호재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그동안 지금 안 팔려가지고 좀 씁쓸한 얘기지만 애플 그래요? 아이폰은 너무 많이 팔리고 삼성폰은 자꾸 이게 안 팔리니까 프리미엄 쪽에서 밀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예약 판매지만 지금 소위 뭐 대박이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걸 보면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반도체 안 좋은 것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은 좀 사실 됐잖아요.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 정부가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백신 접종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더라도 치료제 나오고 백신이 많이 접종이 되면 좀 더 경제를 오픈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영국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외국인의 매도 이 부분도 사실 좀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문제지 이제 나빠지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기 그럼 때문에. 이사님은 지금이 이른바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한국 주식, 특히 대표적인 삼성전자 저가 매수의 기회라 이렇게 또 혹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대세하락으로 갈 만한 그 조건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때 한 걸음 좀 물러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지수가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고점에서 한 8% 정도 빠졌고 코스닥은 10%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1년에 이런 급락장이 한 번 더 오는데 거기서 물론 2, 3%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급락장에서 과감하게 액션을 그러니까 매수 쪽이죠. 예. 안 하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 나중엔 결국에는 비싸게 사게 되더라고요. 아. 왜냐면은 지금 보수적인 전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난 좀 확인하고 사보겠다 이런 분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 전략이 나중 가면은 비싸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바닥에서 왜냐면 지금 조심한다는 건 여기서는 못 사거든요. 그럼 나중에 올라갈 때 사기 때문에 네. 또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상승에 대한 확신은 있으셔야 되겠죠. 그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오늘은 올랐으니까 네. 내려가는 날에 좀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오늘 뭐 금요일 27일 네. 열리는 이제 잭슨홀 미팅 연준의 회의에서 과연 테이퍼링 신호가 좀 나올 거냐, 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연말로 빨라질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 관심이잖아요. 이사님 어떻게 지금 예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테이퍼링은 지금 시장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월에 하는 걸로 일단 가정을 하고 있어요. 11월. 국내 증시도 이미 그걸 반영.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가 한번 확 휘청했던 거고 네. 미국 증시는 오르긴 했지만 그 전에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FOMC 그 의사록 공개되고 그날 미국 증시 급락 나왔잖아요, 한번. 그래서 그 뉴스 그게 뭐냐면 테이퍼링을 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예. 2달 빨리 한다 이거죠. 원래는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하지?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약간 긴장했던 거죠. 그걸 반영을 했는데 또 주말에는 갑자기 그 카플란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는 이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뉴스 나오니까 또 급등했고 그러니까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좀 리스크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미 11월에 하는 걸로 시장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이건 악재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 근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사실 연준 의장도 예전에 한번 한 얘기가 있거든요. 통화 정책이나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번에? 예, 이번에 그런 언급은 안 하겠다. 그래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보통 3일 열리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딱 하루 열려요. 온라인으로.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에 그냥 열립니다. 그냥. 밤 11시에. 밤 11시에 열리는데 기조연설을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건 그래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시장을 좀 달래달라.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달래줄 수 있는 뭔가 다른 뭐 뉴스들 뭐 그런 발언들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번 8월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사실 좀 그거 같아요. 소문난 자체에 먹을 거 없다고 별 얘기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9월 FMC 9월 네, 만약에 테이퍼링 선언을 한다면 9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8월 이번에 잭슨홀 미팅은 뭐 큰 기대하지 말고 큰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별건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상. 예. 지난 중국 얘기 잠깐 뭐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왜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도 우대금리가 좀 내려갈 것이다 뭐 네. 이런 시장의 기대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동결이 됐는데 어떤 네. 뭐 경제 상황이 뭐 나쁜 건 상황이 안 좋지 않아요 지금? 지금 되게 지표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 저번에 기대도 안 했던 갑자기 지준율 한번 인하했잖아요. 그거 딱 보면서 중국이 왜 갑자기 인하를 했지? 그때는 다들 좀 의아해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국 정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를. 그래서 실제로 그 뒤로 지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까지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 안 나오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까지 급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은 안 좋지만 하반기에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또 중국 정부에서도 재정 정책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돈을 좀 풀겠다 했기 때문에 한번 중국의 좀 속도는 늦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개별 기업 얘기 하나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카카오뱅크 뭐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상당히 뭐 굉장히 잘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좀 주춤했죠. 이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어느 뭐 증권회사에서는 목표가를 10만 원 이상 올렸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고평가 논란 어느 쪽 주장을 지지하십니까? 저도 고평가엔 동의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이밸류라 그러죠 우리가. 근데 누가 싸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카카오를 주주분들도 아마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카카오, 뭐 테슬라 이런 성장주들의 고밸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시장이 그냥 인정을 하는 거니까 인정을 받는 거고 그렇지만 고밸류 기업들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다면 계속해서 리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플랫폼이 붙었고 또 빅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MZ세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쓰잖아요, 카카오뱅크를.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제 활동의 주역이 될 텐데 그런 이제 미래 가치까지 반영이 돼서 지금 좋고 또 MSCI 지수 편입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고. 근데 물론 이제 지난주에 끝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현돼서 시총 40조를 넘었는데 다만 누구나 비싼 건 인정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두 가지 좀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봐요. 두 가지. 일단 그 첫 번째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아직까지 카뱅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지만 지금 대출 규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중은행. 그럼요. 근데 주택담보대출도 하려고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은행 아닙니까? 은행입니다. 은행이에요. 그러면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대출 성장이 좀 막힐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주가의 부담이고 두 번째가 토스뱅크가 9월에 출범을 해요. 토스. 근데 토스는 만만한 K뱅크가 아니에요. 그래요? 굉장히 2천만 명이 사용하는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스는 2천만 명이 쓰더라고요. 근데 토스뱅크가 새로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건 카카오뱅크랑 이제 진검승부라거든요. 기존의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카카오뱅크가 더 존재감을 발휘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경쟁에서 의외로 또 토스뱅크가 잘해버리면 주가에 부담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시총 40조에 걸맞는 모멘텀을 계속 기다리되 리스크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빠질 수 있는 것도 좀 대비를 일단 일정 부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받을 수 있고 경쟁자 토스의 이 강력한 견제도 좀 한번 신경을 써달라. 지금 당장 뭐 악재는 아니지만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테이퍼링 주요 종목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